전기차 태아조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진짜 미친 뉴스 하나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듣고 나면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흥미진진한 소식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시죠? 테슬라의 CEO이자 스페이스X의 창립자, 그리고 최근에는 X라는 소셜 플랫폼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 천재 사업가가요, 어제 정말 상상도 못할 기록을 또 하나 세웠어요. 뭐냐고요?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진짜 역사상 처음으로요, 순자산 5천억 달러를 돌파한 인물이 된 겁니다. 5천억 달러요, 여러분. 이게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70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아니, 진짜 이 숫자가 실감이 나세요? 저는 솔직히 잘 안 나거든요. 포브스의 실시간 억만장자 추적 시스템에서 수요일 오후에 공식적으로 확인됐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테슬라 주식이 거의 4% 가까이 상승했어요. 딱 하루 만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순 자산에 무려 9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이 추가된 거죠. 하루에 13조 원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이 사람은 딱 하루 만에 벌어버린 거예요. 진짜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머스크가 2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지금 2위가 누구냐면요, 오라클이라는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의 공동 창립자인 레리 앨리슨이에요. 이 양반도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순 자산이 3,5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49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이 앨리슨보다 무려 1,500억 달러나 더 많은 거예요. 210조 원 차이. 하나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테슬라예요. 머스크의 재산은 아직도 테슬라에 엄청나게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올해 4월 이후로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거의 100% 상승했어요. 두 배가 된 거죠. 왜 이렇게 급등했냐고요? 바로 4월에 머스크가 중요한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요, 자신이 외부에서 맡고 있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내려놓고 테슬라 경영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머스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겠어요? 테슬라 CEO도 하고, 스페이스X도 이끌고, X도 운영하고, 뉴럴링크라는 뇌 임플란트 회사도 있고, 보링 컴퍼니라는 터널 회사도 있고요. 완전 슈퍼맨처럼 살았던 거죠.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안했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테슬라에 제대로 집중이나 하고 있나? 너무 이것저것 손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건데요.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겠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완전 환호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등한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역대 최고치에서 10% 이내로 다시 돌아왔어요. 테슬라가 한창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그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을 약 12%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지분의 가치가 현재 약 1,91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267조 원. 이게 주식만 가지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정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머스크한테는 더 큰 잠재적 자산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2018년에 받았던 보상 패키지예요. 이게 뭐냐면요,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한테 엄청난 성과 보상을 약속했던 거예요. 테슬라를 특정 목표까지 성장시키면 어마어마한 양의 스톡 옵션을 주겠다는 거였죠. 약 182조 원. 이게 만약 실현되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테슬라가 최근에 머스크를 위한 새로운 보상 계획을 제안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들어보세요. 만약 머스크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8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리면요,
추가로 9천억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8조 5천억 달러가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일경 1,900조 원이에요.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리고 머스크가 받을 9천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260조 원. 이게 지금 제한 단계인 거고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하는데,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 머스크는 정말 말 그대로 트릴리오네어, 그러니까 1조 달러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에 집중하는 걸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새로운 공장들을 짓고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배터리 기술을 개선하고요. 이 모든 걸 성공시키려면 역시 머스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는 걸 안정화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테슬라 외에 머스크의 다른 자산들을 볼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스페이스X예요. 여러분, 스페이스X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세요? 이 회사는 민간 우주 기업인데요. 로켓을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도 올리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화물도 보내고 심지어 우주인들도 보내요. 그리고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도 하고 있죠. 최근에 스페이스X가 비공개 주식 거래에서 기업 가치가 4천억 달러로 평가됐어요. 우리 돈으로 약 560조 원.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해 드리면요. 스페이스X는 상장도 안 한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근데 가치가 이 정도예요. 웬만한 상장 대기업들보다 훨씬 큰 거죠. 스페이스X에 재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덕분에 발사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이게 경쟁사들과의 압도적인 차별점이 됐어요. 그리고 스타링크 서비스도 대박이에요. 전 세계 어디서든 위성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특히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금 스타링크 위성이 궤도에 수천 개가 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올릴 계획이거든요. 이게 다 돈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자산이 바로 XAI 홀딩스예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원래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XAI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이 AI와 X 플랫폼이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XAI 홀딩스라는 하나의 기업이 된 거죠. 이 XAI 홀딩스의 기업 가치가 현재 1,130억 달러로 추정돼요. 우리 돈으로 약 158조 원. 그리고 머스크는 여기서 또 6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약 84조 원.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죠. XAI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특히 챗GPT 같은 대화형 AI를 만들고 있는데, 머스크는 AI 기술이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X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이게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테슬라, 스페이스X, XAI 홀딩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머스크의 순자산을 5천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있고요. 보링 컴퍼니라는 터널 회사도 있어요. 뉴럴링크는 사람 뇌에 칩을 심어서 컴퓨터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완전 SF 영화 같은 얘기죠. 이제 세계 최초의 트릴리오네어, 그러니까 1조 달러 자산가가 되기까지 딱 절반 지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5천억 달러니까 정확히 절반이죠. 그럼 진짜 머스크가 1조 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테슬라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스페이스X도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고 XAI도 잠재력이 엄청나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새로운 보상 계획이 실현되면 한 번에 9천억 달러가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 1조 달러 돌파인 거죠.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요. 주식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스페이스X가 어떤 사고가 나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쯤 1조 달러에 도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머스크가 이렇게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본주의의 성공 사례라고 보죠. 한 사람의 천재성과 혁신 위험 감수 노력이 이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머스크는 전기차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꿔놨고, 민간 우주 산업을 열었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했잖아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이게 너무 과도한 부에 집중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한 사람이 5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정당한가? 그 돈으로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머스크는 세금 문제로도 논란이 많았어요. 주식 자산은 실제로 팔기 전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내는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뭐 이런 논쟁은 계속될 거예요.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머스크는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돼야 한다고 믿어요. 지구에만 있으면 언젠가 멸종할 수도 있으니까 화성에 백업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머스크는 진지하게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라는 거대 로켓이 바로 화성 여행을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이런 프로젝트에 쏟아붓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5천억 달러든 1조 달러든 이게 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자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스케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인류 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비전의 크기가 남다른 건 확실하죠. 그리고 머스크를 봤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예요. 머스크는 처음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시작할 때 자기 재산을 거의 다 걸었어요. 실패하면 파산할 수도 있었던 거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거의 망할 뻔했고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둘째는 장기적인 비전이에요. 머스크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중시해요. 테슬라도 처음에는 돈을 못 벌었거든요.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머스크는 결국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고 믿고 계속 밀어붙였고 결국 맞아떨어진 거죠. 셋째는 혁신에 대한 집념이에요. 머스크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걸 싫어해요.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시도해봐요. 로켓 재사용도 그렇고 전기차 대중화도 그렇고 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들 했거든요. 물론 머스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스크가 1조 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개인이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가지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순자산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테슬라 주가 급등, 스페이스X의 엄청난 성장, XAI 홀딩스의 가치 상승,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낸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트릴리오네어가 되기까지 딱 절반 지점에 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지켜볼 만하죠. 태조 채널에서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경제 뉴스, 기술 뉴스, 비즈니스 소식들을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이런 재미있는 소식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 부자가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록펠러가 그 당시 최고 부자였는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지금 가치로 약 4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돼요. 근데 머스크는 그걸 이미 넘어선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요.
머스크의 재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가는 데는 몇 년 걸렸는데, 최근에는 몇 달 만에 수백억 달러가 늘어나기도 해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불어나는 거예요. 특히 테슬라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왜냐면 테슬라가 정말 핵심이거든요. 지금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에너지 회사이자 기술 회사이자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테슬라가 만드는 건 자동차만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시스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FSD, 자기 차를 로봇 택시로 운영할 수 있고 테슬라는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게 실현되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머스크는 이미 이런 비전을 발표했어요. 로봇 택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요. 그럼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수익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익까지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실현되면 테슬라의 가치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머스크의 재산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요. 스페이스X 얘기도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스페이스X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거의 매주 로켓을 쏘아 올려요. 스타링크 위성도 계속 올리고, 고객들의 인공위성도 올려주고, 나사의 화물이나 우주인도 보내고요. 이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특히 스타링크가 대박인 게요.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스타링크를 쓰고 있고 매달 구독료를 내는 거죠. 이게 계속 쌓이면 엄청난 반복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로켓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로켓이에요. 높이가 120m가 넘고 완전히 재사용 가능하게 설계됐어요. 이 스타쉽이 성공하면 우주 여행 비용이 지금보다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대요. 그럼 진짜 일반인들도 우주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아직은 비싸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저렴해질 거예요. 머스크는 스타쉽으로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게 목표예요. 처음에는 화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보내고, 결국에는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죠. 이게 SF 영화 같지만 머스크는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실현되면 스페이스X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왜냐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행성에 진출하는 거니까요. XAI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인공지능이 요즘 얼마나 핫한 주제예요. 원래 트위터였을 때는 소셜미디어였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X를 만능 앱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중국의 위챗처럼 메시징도 하고 결제도 하고 쇼핑도 하고 뉴스도 보고 다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갔지만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어요. 특히 X에서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익을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X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크리에이터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이고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X도 크리에이터 경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머스크의 다른 회사들도 잠깐 볼게요. 뉴럴링크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회사예요. 사람 뇌에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공하면 장애인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이거나 컴퓨터를 쓰거나 심지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뉴럴링크가 첫 번째 인간 임상 시험을 시작했어요. 실제로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고 완전히 안전한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더 봐야겠지만 이게 성공하면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 될 거예요. 보링 컴퍼니는 지하 터널을 뚫는 회사예요. 왜 터널이냐고요?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머스크는 LA에서 교통 체증에 시달리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대요. 이게 성공하면 다른 도시들로도 확장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머스크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어요. 전기차, 우주, AI, 뇌과학, 터널링까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은 에너지 저장에도 쓰이고, 스페이스X의 로켓 기술은 지구에서의 초고속 여행에도 응용될 수 있고, AI 기술은 자율주행에도 필요하고, 뉴럴링크는 AI와 인간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의 큰 그림의 조각들인 거죠. 머스크의 궁극적인 비전은 뭐냐면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지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행성으로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AI를 안전하게 발전시키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원대한 꿈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실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테슬라도 여러 번 파산 위기를 겪었고 스페이스X의 로켓도 여러 번 폭발했어요. 뉴럴링크도 윤리적 논란이 있었고 X 인수 과정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근데 머스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비판받아도 자기 길을 갔어요. 이게 머스크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머스크는 일하는 스타일도 독특해요. 정말 미친 듯이 일한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일하고 여러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요. 엔지니어들이랑 직접 회의하고 공장 현장에도 자주 가고 제품 디자인에도 직접 관여해요. 근데 이게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직원들한테는 엄청 힘들죠. 머스크가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따라가기 힘들다는 얘기도 많아요. 실제로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서 일하는 건 엄청 힘들기로 유명해요.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도 없고 머스크가 갑자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하면 어떻게든 달성해야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면서 정말 대단한 걸 이루는 경험을 하는 거죠. 거의 매일 뭔가를 포스팅하고 밈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도 하고요. 이게 때로는 논란을 만들기도 해요. 말실수도 많이 하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머스크가 X에서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의 비상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어요. 자금은 확보됐다고까지 말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확보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한테 엄청 혼났죠. 벌금도 내고 테슬라 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했어요. CEO는 계속하지만요. 이런 일들 때문에 머스크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팬들은 그를 천재라고 추앙하고 비판자들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경계하죠. 근데 확실한 건 이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요. 자, 그럼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머스크가 5천억 달러 자산가가 됐다는 이 소식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부자가 더 부자가 됐다는 뉴스일까요? 저는 이게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 시대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21세기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이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산업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최고 부자들은 석유 사업가나 철강 사업가였어요. 록펠러, 카네기 같은 사람들이죠. 50년 전에는 월마트 같은 유통업이나 제조업이 대세였고요. 20년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대세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 우주, AI예요. 시대가 바뀌면 부를 만드는 방식도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건 계속 혁신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머스크일 수도 있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엄청 많이 쓰는 거죠. 근데 5천억 달러를 다 쓰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계산해보면 무려 137만 년이 걸려요. 하루에 100만 달러씩 써도요. 이게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인지 실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대략 600조 원 정도예요. 머스크의 재산이 700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규모예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수백만 명한테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머스크는 일부 자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어요.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같은 거에 상금을 걸기도 했고요. 근데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사업 자체가 인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로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우주 개척으로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자선 사업보다는 자기 회사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이 더 많이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사업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말 긴 이야기였죠? 오늘 태조가 준비한 일론 머스크의 5천억 달러 돌파 소식 재밌게 보셨나요? 이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우리 시대의 기술, 경제, 그리고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앞으로도 머스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낼지, 정말 트릴리오네어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태조 채널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는 경제, 기술, 비즈니스 소식들 계속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태조였습니다.